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2.6%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금요일 날 미증시가 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1%대 하락을 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이냐? 다우의 하락폭이 조금 나스닥보다는 훨씬 덜 빠졌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수혜주들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우에 몰려 있죠. 전통 산업 위주로 키우려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조업을 살리려는 그런 코멘트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공약도 그런 쪽이고요. 다우의 강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예요. 자, 그러면 한국 시장도 이런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한국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강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뭐 바이오나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제가 밑에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요 정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 그쵸?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 왔었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상 좋은 종목이 없죠. 그쵸?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당선된 이후에는 조선,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왔었던 원전, 이쪽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장보다 강하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느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추세가 없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뭐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세요. 11월 달 들어서 금투세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폐지 발표가 나온 날은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쵸? 요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딱 그날 반등한 이후에 다 빠졌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든 추세가 없는 종목이든. 근데 오히려 2차 전지 많이 빠졌었던, 싸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쪽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어떻죠?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트럼프가 코멘트를 했고 뭐 트럼프 수혜를 받을 거고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 시장보다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요,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 있죠. 시장보다 강했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밑에 제가 보여드린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 왔었죠. 물론 여기 7월 18일 날 체코 원전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왔고, 그리고 두산그룹의 이슈가 있잖아요. 뭐 상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원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두산그룹에서 뭘 할 것이다 이런 내용 다 떠나서, 그쵸?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 상법 개정이 될 거니까 뭐 두산그룹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내용들을 가격은 먼저 반영해서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 순간 내가 계속해서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쵸? 뭐 내가 뭐 어떤 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을 잘못하더라도, 물리더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온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세가 강하게 나왔죠.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8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100%로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 3월, 4월, 5월 달 시장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올랐나요? 그쵸? 알테오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신고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움직이죠.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그룹 내에서, 회사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서는 호재가 있죠. 트럼프 호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트럼프 당선될 거 먼저 알고 계셨던 사람이 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시장은 애초에 선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은 그런 업종들이 있죠. 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것도 보자고요. 그쵸? 원래부터 강했었다.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다. 7월 달에 시장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보면 시장 어때요? 7월 달까지 올라가고 그쵸? 7월 이후 그리고 코스닥은 어때요? 아주 좀 심할 정도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3월 달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하락하죠. 이쪽은 금투세 관련돼서 그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후에는 왜 그렇죠? 지금 왜 그렇죠? 추세가 시장을 지배한다. 시세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보세요. 원전, 바이오, 조선. 그쵸? 자, 그리고 미증시 기준에서 보더라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보세요. S&P 500은 1.3% 떨어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2.2%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나스닥이 미증시를 이끌어 갔었던 건 맞습니다. 나스닥에 엔비디아도 있었고요. 애플도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요. 메타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여기 다 있죠. 그렇죠? 나스닥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에 다 속해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에도 속해 있고 S&P 500에도 속해 있고 다우에도 속해 있고 이렇게 속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미증시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미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누가 들어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근데 엔비디아 안 하면 어떤 종목 할 거죠? 지금 미증시 들어와서.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그렇죠?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도요.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아예 뭐 끝나거나 뭐 성장성을 뭐 못 보이는 상황이 나온다거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 자체를 높게 받았을 때도 있고 다시 떨어지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구간이 있고 그게 이 정도 200불 후반대였다면 300불까지 넘어갔었던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드린 모든 내용들은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악재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악재는 금요일 날 다 끝났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한국 시장은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뭐 2% 3%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더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계속해서 뭐 추세를 전환시키거나 알테오젠처럼 이제 바닥 찍고 쭉 올라갈 거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고가를 언제 형성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세를 만들어 갈 텐데 그거는 정말 1년이나 2년은 지나야 될 일이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구간이 됐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도 하락을 멈추겠죠.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이 가겠냐 이 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 원전 그리고 바이오 시세가 유지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만들어진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내용 정리를 딱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선반영합니다. 이 선반영한다는 게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에서 큰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고가 돌파에 초입에 공략하자. 그리고 나서 재료를 보자. 재료는 뭐예요? 트럼프가 원전을 밀고 있다는 점. 근데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 돌파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조선주에 대한 부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삼성전자 7% 반등, 시장 바닥 나왔다.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더 내릴 수 없다는 거다. 다음 주 바이오, 조선은 수월하게 매수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안 빠지면 오를 종목은 바이오, 조선, 미용의료를 제외하고는 없다.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죠? 미증시 기준에서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
그리고 아무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에 몰빵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같은 그 트럼프 수혜주로 묶여 있는 그렇죠? 조선주들까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목요일날 만기일 날에도요. 조선과 바이오만 강세 마감했다. 바이오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조선은 시점이 중요하다. 금요일날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11월 4일날 확인 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 시장이 폭락하고 있을 때 바이오 같이 내리는데 금리 영향이다. 금리 관련된 문제가 있다. 더 올라도 폭은 크지 않다. 금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금리도 선반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움직이고 채권금리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이나 지금 강세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성장률 대비해서 할인폭을 적용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리미엄을 좀 적게 준다거나 그런 계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이미 4.5%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채권금리가 이것도 4.6, 4.7까지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가더라도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주식을 언제 매수할 거냐 또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계속 폭락하고 있지만 금리는 다 올랐다. 그렇죠? 반도체 반등 가능하지만 2차 전지는 답이 없다. 바이오 같이 약하지만 매수는 바이오는 무조건 해야 된다. 바이오 계속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좋은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은 먼저 알고 반영을 했다. 시장보다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길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고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어갈까 그 내용이니까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론적인 그 내용은요. 이 내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이 내용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시장이 다 끝나가고 있고 삼성전자의 반등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회복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주도주는 어떤 게 될 것인지 그 종목군들을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